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 내란 국조 특위에서 의원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비화폰이라는 네, 게 네. 바로 내란의 블랙박스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열어야 된다. 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의 구속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호처 압수수색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를 갖고 나와야 된다. 근데 그걸 이제 검찰이 맡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관련된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호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일 여간에 경호처 지도부가 비화폰 기록, 즉 통화 기록과 지금 내역 같은 걸 삭제하라라는 지시를 경호관님은 들은 적이 있죠. 지금 보면 핵심이 비화폰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김건희도 비화폰, 그리고 노상원도 비화폰, 김용현도 비화폰. 이 사람들이 비화폰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의 그렇죠. 비화폰 네트워크. 내란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내란의 지도를 그릴 네, 수 있다. 네, 비화폰으로. 예. 그럼 모두 한 몇 명 정도가 갖고 있었을까요? 경호처 비화폰은 수백 명한테 분출된 걸로 보여집니다. 수백 명? 어림잡아서 왜냐하면 예. 장관들한테도 다 됐고 뭐 하니까 근데 예.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경호처에 보면 분출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분출 확인서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 압수하면 돼요. 불출 확인서를 네, 압수해야 네, 된다. 네. 예. 분출 대장 예. 압수. 그럼 예. 바로 나옵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과 검찰이 해야 되는데 네.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막고 있죠. 그래서 그 막는 핵심인 김성훈을 구속시키자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 네. 검찰이 그걸 또 3번 연속 예.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수처로 우회할 거냐 아니면은 대검에 지금 다시 한번 영장심의위원회에 올려놨기 때문에 예. 곧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장심의위로 가는 것보다는 공수처로 우회하는 게 더 빠른 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 선택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 김용현의 비화폰이 봉인되어 가지고 네. 이 검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리고 제가 전날 그 경호처 실무자한테 확인했던 게 네. 김용현 비화폰 지금 전원 키면 예. 통화 내역 뜨지 않냐? 예. 그 삭제 안 했지라고 하니까 동의했거든요. 어. 안 했다. 뜬다. 그러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열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확인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왜 검찰이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왜 소환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 왜 일을 안 하냐 검찰은? 아니 네. 월급 받았으면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예. 전화기 전원만 키면 최소한의 큰 그림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미 다 켜서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요? 예. 아니요. 아니요? 저 비화폰은 봉인된 상태라니까요. 자. 해제를 봉인 해제를 그렇죠. 예. 김용현이 그러니까 그 장관을 그만둔 게 12월 5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공간에서 계속 숨어 지내다가 8일 날 검찰로 출석을 해요. 예. 출석을 하면서 자기가 핸드폰을 하나 들고 갑니다. 검찰에 제출하는데 이건 깡통폰이에요. 그렇죠. 유심 칩을 여러 차례 교체해가지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검찰은 그 사실을 알아요. 예. 자 그러면 범죄 피해자가 들어와서 깡통폰을 제출했으면 진짜 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달 동안 검찰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야 김용현이 쓰던 진짜 폰, 비화폰 지금 어디 있는지 밝혀냈잖아요. 그럼 당장 그 다음 날이라도 그걸 확보해야죠. 그렇죠. 이미 제출을 요청하든지 경호처에다가 네. 그 폰 제가 번호까지 불러줬잖아요. 맞아요. 뒷번호까지. 뒷번호까지. 9400. 예. 야 9400 뒷번호 비화폰 봉인된 거 지금 이미 제출해줘. 예. 경호처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증거를 제출하라는데 예.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 직무유기네요. 네. 예. 아, 제가 더 이상 그럼 제가 직접 갖다 줘야 돼요. 그 검찰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가 판단해서 하시겠죠. 예.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번호까지 따줘. 어디 있는지도 알려줘. 일 다 해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정도는- 윤건영 의원실이 사실상 검찰이 해야 될 일들을 거의 네. 반 이상은 해준 것 같은데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업무에 착수만 하면 될 것 아니, 같은데. 플러그에 꽂아서 전원만 키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네.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검찰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뭘까요? 추정의 영역인데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을 3번이나 영장을 기각하는 것만 보더라도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면 추정의 영역 첫 번째, 검찰이 연루된 뭔가가 있다. 두 번째,
지금 교도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말 간곡한 부탁이 아닌가. 김성훈만큼은 구해줘라. 왜 그래? 왜는지 모르죠. 이제 추정의 영역이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니 부인을 지켜라 뭐 이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네. 구속영장 기각할 사유가 없거든요. 근데 통상의 검찰은 권력에 힘이 빠지면 뒤통수치기로 유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리 그 현직 대통령이지만 곧 파면될 저 윤석열의 부탁을 받고 봐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성 일본에 1번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엄이 터지고 12월 4일에 삼청동 안가에서 네. 법조 4인방이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김주현 수석 그리고 그 이완규 법제처장, 네. 그 다음에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여기도 뭐가 있다. 그럼요.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어서 심우정 총장이 지켜주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의 검찰 출석할 때 제일 처음 나섰던 게 심우정 총장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의 비아폰 번호를 수배를 합니다. 이 양반이 연락이 안 되니까 김용현이. 왜냐하면 경찰이 그 직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동일 사건을 수사하면 네. 먼저 수사한 사람한테 이니셔티브를 줘요. 예. 검찰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이 경찰한테 뺏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총장까지 나서서 전화번호부를 확보합니다. 네. 그래서 김용현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황제 출석시켜서. 예.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밝혀주세요. 네? 어머님 제보가 많이 오시고 제보가 속출하니 네. 그 과정에서 취재 편의점도 좀 단독을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함께 제가 필요하면 취재로 보태 공익에 봉사하는 거니까 네. 기자들도 취재 열심히 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너무 궁금해요, 정말. 맞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 이게 풀려야 그날 그리고 그 전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이게 계엄이 시작되었고 어림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막 확인이 되지 않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이 데이터가 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